눈을 감았을 때 실이 이제 비쳐 보이거나 피부가 너무 얇은데 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더 심할 때는 실이 피부를 좀 뚫고 나올 수도 있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종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 후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분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분류는 모양상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 대칭이 맞지 않는 경우에, 비대칭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쌍꺼풀이 너무 통통한 경우, 소세지 쌍꺼풀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겠죠. 세 번째는 너무 높은 크기의 쌍꺼풀, 하이폴드 쌍꺼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좀 누가 봐도 너무 이제 자연스럽지 않고 부자연스럽게 높은 쌍꺼풀. 또 한 가지는 겹쌍꺼풀이라고 그러죠. 두 겹, 세 겹 잡히는 겹주름이 생기는 경우나, 선명한 쌍꺼풀이 아니라 흐리멍텅하게 생긴 둥 마는 둥, 조금 풀린 듯한 쌍꺼풀이 생기는 경우도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생기는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얘기 드렸던 비대칭인 경우에는 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일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예측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예측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양쪽에서 차이가 나버려서 실제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비대칭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소세지 쌍꺼풀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제일 많이 올 수 있는 이유가 본인의 이제 피부 두께라든지 눈두덩이 위에 지방량, 아니면 눈과 눈썹 사이의 이제 거리, 이게 짧은 경우에는 소세지가 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누구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경우에는 높은 크기의 쌍꺼풀이 만들어지는 경우인데, 눈썹 위치에서 6mm에서 8mm 정도를 고정점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처짐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실제로 눈 떴을 때 8mm로 잡았는데 8mm로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피니까 훨씬 작아 보이겠죠? 이거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잡기 위해서 피부 절제가 아니라 조금 더 높은 곳에 고정을 해버리면, 눈을 다 떴을 때는 적당량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눈만 뜨고 다니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깜빡깜빡 할 때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높은 쌍꺼풀들이 언뜻 보이는 게 하이폴드 쌍꺼풀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겹주름이나 쌍꺼풀이 선명하게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할 때 확실하게 고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고정이 불확실한 경우, 피부가 저희 예상보다 좀 두껍다든지 아니면 눈 뜨는 힘이 좀 약하다든지, 이런 걸 이제 고려를 조금 덜 했을 경우에 그 힘에 미치지 못하면 고정되는 힘이 약해서 힘이 빠지고, 그럼 다른 곳에 접히거나 저희가 원하는 라인도 선명하지 않다, 이런 이제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부작용이 큰 두 번째 분류라고 하면 기능적으로 부작용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능이라고 하면 눈에서 당연히 안구 문제가 아니라 눈 겉에 피부랑 근육에서 이제 올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뜰 때 문제가 생기면 덜 떠질 거고, 감을 때 문제가 생기면 덜 감기겠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기능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덜 떠지는 경우라면은 안검하수가 있던 분들 안검하수 교정이 덜 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거꾸로는 이런 안검하수가 원래는 없었는데 이런 고정점을 잡을 때 저희가 이제 건판이라는 딱딱한 조직에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건판을 넘어가서 실제로 기능을 하는 올림 근육에 뭔가 이제 위해가 가해지거나 힘이 가해지게 되면 본인이 눈 뜨는 힘보다 덜 떠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측정을 잘못하고 고정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뜨는 힘보다 더 약해져 버리게 되는 거죠. 덜 감기는 경우라면은 본인이 감으려고 억지로 해보면 잘 감길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무의식적으로 잠자는 시간에는 살짝 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영구적으로 오래되게 되면 이제 시력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눈시림이나 안구 건조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피부가 너무 과도하게 절제된 경우에는 피부가 적정할 부분이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하니까 감기다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뜨게 만드는 근육이 있어요. 이걸 이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조작을 하게 되면 떠지는 거는 뭐 잘 떠지는데, 거꾸로 감아지는 게 안 되게 되면 이런 이제 눈 떠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분류는 단순 재료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되겠는데요. 쓰는 재료라고 하면 실밖에 없겠죠. 피부가 너무 얇은데 실을 피부 너무 가깝게 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눈을 감았을 때 실이 이제 비쳐 보이거나, 더 심할 때는 실이 피부를 좀 뚫고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건 당연히 원인은 너무 피부가 얇은데 고려를 안 하고 너무 얕게 피부 가까이 이제 실을 묻어둔 경우에는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해결 방법은 하나하나를 얘기를 들어드리면, 비대칭의 경우에는 당연히 고정점을 풀어버려서 제 위치로 다시 고정을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세지 쌍꺼풀일 경우인데요. 쌍꺼풀 높이를 아래로 조금 이동을 시켜서 쌍꺼풀 높이를 줄이던지, 아니면은 눈 뜨는 힘이 조금 약한 분들이라 그러면 눈 뜨는 힘을 조금 키워드리면, 소위 얘기하는 이제 눈매 교정을 해드리면 눈이 조금 더 부릅떠질 거고, 사람들이 볼 때는 쌍꺼풀이라는 게 묻혀 들어가서 이런 통통한 느낌이 좀 덜 나 보이게. 세 번째는 파이폴드 쌍꺼풀이 되겠는데요. 쌍꺼풀을 낮추는 게 방법이 될 거고, 당연히 이제 낮은 쌍꺼풀을 만들면서 높은 쌍꺼풀은 풀어주고, 그 안에서는 새로 접히지 않게 주변에 이제 지방 조직이라든지 근육 조직 같은 걸 끌어내려서 그 사이를 메꿔드려야겠죠. 다음에 겹쌍꺼풀이나 고정이 약해서 쌍꺼풀이 좀 덜 선명하다, 이럴 경우에 이제 해결 방법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원하는 데다가 고정점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또 이겨낼 만한 힘을 더 더해서 고정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해결 방법이 되겠죠. 최고의 방법은 안전하게 하는 거죠. 근데 안전하게 한다는 게 본인의 갖고 있는 조건들, 피부 두께라든지 본인의 눈 비율,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안전한 선에서 본인의 조건과 맞춰서 목표를 잡을 것.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꼭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과 이게 이제 생길 수 있는 원인, 해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